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리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월요일 영상이고요. 31일차 관료제와 탈관료제. 오늘은 짧게. 제가 정부 조직 체크까지 다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너무 힘드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료제와 탈관료제 주제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료제는 아시겠지만 관료가 통치하는 제도죠. 막스 베버가 정당성의 기준으로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그리고 관료제가 요구하는 합법적 권위를 구분하면서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조직이 구성되는 게 바로 이념형의 근대 관료제라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계층제하고요, 분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분화와 수평적인 분화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 있는 조직이고요. 비정의적이죠. 인간적인 관계 아닙니다. 그래서 직위의 범위와 관할 범위는 모두 다 법규로 규정이 되어 있죠. 관료제 파트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 관료제의 한계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암기표의 답안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한계점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쭉 써 있거든요. 그냥 보자면 과잉동조 라고 얘기하죠. 목표의 대치, 목표의 전치 현상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할거주의, 조정이 곤란합니다. 너무 각 부처의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요. 훈련된 무능이라고 얘기하죠. 너무 반복적으로 기계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전문화되어 있긴 하지만 좀 무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번문용례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레드테이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피터의 원리, 무능력한 사람들이 관료제의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비효율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무사한 일, 그 다음 인간적인 요인들을 간과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비해서 탈관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탈관료제, 에드오크라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조직 유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은 대부분 데프트하고 겹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도의 창의성, 환경 적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임시 조직을 우리가 에드오크라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복잡성이 낮습니다. 물론 이 복잡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수평과 수직을 구분하면 수평적인 복잡성 분화는 조금 높고요. 왜냐하면 인적 자원의 전문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만 계층제는 굉장히 낮게 나타나니까 수직적인 분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낮은 공식성, 낮은 집권화. 그래서 보통 복공집, 구조 변수가 좀 낮다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는 체계고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끝나면 보통 해체가 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 발생하고요.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져오는 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겠죠. 자, 그래서 형태를 여러 가지 본다면 수직적인 계층 구조를 띠지 않고 수평적으로 자율적인 멀티플레이어를 현재 두고 팀을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수평 조직 팀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데프트의 조직 유형입니다.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통합성, 기능 구조의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 부재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의사결정 조정이 좀 어렵고 잦은 대면과 회의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곤란, 기능 구조와 사업 부재 두 개를 통합시킨 형태는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독자적인 조직들 간의 협력적인 연계 장치. 그래서 조직이 불확실성이 감소될 수 있고요.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서 경계가 모호해서 창의성이나 경쟁성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조직, 바로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 특징은 아웃소싱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웃소싱을 통해 외부적인 인력들을 통해서 생산을 진행한다 보셔야 되고요. 자, 개방체제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조직, 학습 조직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의 가장 핵심은 내가 개인적인 학습이 아니라 조직의 학습, 조직을 위한 학습을 진행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을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가 비전을 공유하고 있고 이 경우에 관리자는 사려 깊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문제의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탈관료제의 조직.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세 가지는요, 데프트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학습 조직은 어떤 하나의 구조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팀제나 매트릭스나 네트워크, 여기 있는 데에 두루두루 사용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자, 선지 한번 읽어볼게요. 엄청 빈 줄이에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관료제는 관료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의미입니다. 관료가 국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요. 배번은 정당성의 기준으로 권위의 유형을 전통, 카리스마, 합법적, 법적, 합리적 권위로 나누었는데 근대 관료제의 핵심은 이 법적, 합리적 권위에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말하는 관료제의 이념형은요. 법적, 합리적 권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직 구조가 됩니다.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요. 상명하복의 질서 정연한 체제입니다.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르고요. 이상적인 관료제는 비정의성, 인간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직위의 권한과 관할 법인은 법규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합법적 권위라는 표현을 쓰죠. 관료를 승진시킬 때에는 근무 연한, 연공을 고려하게 되고요.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화폐 경제가 근간이 돼요. 그래서 관료는 보수를 받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 보수를 받고 봉사하지 않으면 관료라고 설명할 수 없겠죠. 관료제는 소수의 상관과 다수의 부하로 구성되는 피라미드의 형태. 그래서 과도제의 철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료제의 병리 현상 정말 많이 나오죠. 과잉 동조에 따른 목표 대치,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 전문화로 인한 무능,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훈련화된 무능과 같은 표현일 거고요. 목표와 수단의 전치 형상, 바로 구칙과 절차를 지나치게 집착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법문, 용례, 문서주의로 인해서 처리가 됩니다. 자기의 소속 기관만을 중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게 바로 할거주의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피터의 원리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면 조직의 비효율성이 커집니다. 인간적인 요소 또는 비공식적인 요소의 주인공성을 간과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에드워크라시 탈관료제에 관련된 선지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크라시는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 적응성이 필요한 임시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창의성, 환경 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의 임시 조직이고요.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특정 법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구성이 되면 끝나고 해체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임시적이다, 일시적 구성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구조적으로 복잡성, 공식화, 직권화,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 변수가 좀 낮은 편이죠. 구조적으로 수평적 분화는 좀 높아요. 하지만 수직적 분화, 계층화 낮고요. 공식화, 직권화의 수준이 낮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선지는 꼭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돼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 발생할 수 있고요. 창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심적인 스트레스가 나타납니다. 과업의 표준화나 공식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수평적 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의 경계를 제거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죠. 그래서 계층과 부서를 제거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분업이나 수평적 분업이 일단 사라지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매트릭스는 기능 구조와 사업 부재 두 개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이고요. 매트릭스 조직은 조직의 활동을 기능 부문으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되어 있는 프로젝트 통합,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적인 사업부를 편성한다는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선 정말 매트릭스 많이 나와요. 매트릭스는 기존 조직의 인력을 활용해서 인력 사용의 경제성 확보할 수 있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부서와 사업 부서 간에 할거주의 존재하게 되면 인력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자,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일을 해보니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도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대규모 조직에, 경직되어 가는 대규모 조직에 약간의 조치만으로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매트릭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내용도 볼까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기관 간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스스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들 조직 사이에 협력적 연계 장치 구성이 된 거고요. 유연성과 자율성이라는 부분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네트워크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됩니다. 자, 네트워크 조직은 통합과 학습,
이거는 모든 사실 탈관료제 조직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죠. 통합과 학습을 통해 경쟁력 제고할 수 있고요.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조직의 경계가 애매하죠. 유동적이고 모호합니다. 학습 조직, 얘도 마찬가지로 관료제 모형의 대안이고요. 개방체제, 자아실현적, 인간관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의 창출, 기출에 나오는 선지를 그대로 읽고 있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연결된 체계 간의 상호작용 이해하고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사고력 강조합니다.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고요. 능률성보다는 문제 해결, 이 학습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 리더는요, 사려 깊은 리더십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은 탈관료제에 관련돼 있는 선지들은 쭉 봤고요. 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베버의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요. 성과급은 아니고요. 연공급, 연공 서열에 의해서 급여를 받죠. 법규와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는 건 관료제 내의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더욱더 추진합니다.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은 전통적, 카리스마, 법적인 권한. 이 중에서도 관료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법적 합리적 권한이었고요. 자, 관료제의 긍정적인 측면의 목표 대치? 아니에요. 수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목표가 사라지는 현상이고요. 이건 관료제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현상,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갈까요? 에도크라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구조적으로 수평적 분할은 높은 반면에 수직적인 분할은 낮고 공식화, 집권화의 수준 낮습니다.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비협조가 크고요. 창의적인 업무 수행에 심적 스트레스도 크죠. 매트릭스 조직은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서 과업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기능 구조와 사업 부재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기능 구조는 기능 구조대로, 사업 부재는 사업 부재대로 계속해서 회의와 대면이 나타나다 보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 그리고 명령권이 이원화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자,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번 맞는 선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선지는 이렇게 세 개가 맞고요. 요게 틀렸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에도크라시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내일은 정보조직 책에 들어가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